1668-1075 한방에 산다. 국민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코로나19로 저희도 한동안 촬영을 못하고 쉬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한의사협회에서 1668-1075 한의전화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렇게 다시 급하게 한방에 산다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못 뵐 뻔했죠? 네, 아유, 저희가 책을 하나씩 들고 나왔는데 요거 보면은 저희 1668-1075에서 코로나19 환자분들에게 무료로, 그렇죠. 비대면 진료로 무료로 이제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드리고 있거든요. 코로나19 확진자, 그다음에 코로나19로 확진된 후에 회복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무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진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자죠. 저자를 직접 저술하신 모시고. 분이 계세요. 우리 대한한의사협회 송미덕 부회장님을 모시고 요거 자세히 한번 해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저희 대한한의사협회 학술 부회장님이시죠. 우리 송미덕 부회장님 모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한의진료 전화 가이드와 관련된 요 해설하고 뒷얘기들 이런 거 좀 편안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협회 학술부회장 송미덕입니다. 이번 전화진료의 진료 자문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저희 조남훈 학술이사님이 나오셨을 때 그렇죠. 나오셨죠? 잠깐 CG로 등장을 하셨어요. 그때 나왔습니까? 그죠? 요 학술만의 좀 분위기들이 좀 있어요, 보면. 그죠? 그게 스머프입니까? 평소에 우리 부회장님 굉장히 좀 이렇게 엘레강스 하신 파리제인 같은. 지난번에 한번 회식 때 한번 갔더니 모자를 이용하는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한의 전화 진료 가이드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면 김기진 이사님은 요 전화 진료소에도 또 지금 직접 진료를 하고 오셨어요, 그죠? 예. 네, 요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방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이제 커트를 당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수용이 안 되기 시작하고 자가격리하는 환자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거의 한 2,000명까지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위치에 살 수 있는 뭔가를 하자. 그래서 전화진료소를 설치하기로 그렇죠. 하고 갑자기 결정이 됐어요. 1668-1075 이 센터를 대구 한의과대학 안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전화가 왔다라고 했는데 초진이 왔는데 한참 때는 그 한 200명, 300명, 400명까지 진료를 했다라는 이야기 20명 들었어요. 전화 온 거는 처음에 한 2, 3일밖에 안 돼요. 하루, 첫날이. 하루만. 네. 갑자기 뭐 그냥.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한 프로세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들을 만드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학술 부회장님이시죠.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2판이로구나, 그죠? 직접 만든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부터 A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만든 분이시거든요. 네. 요거를 조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오늘 또 모셨어요. 자, 이거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걸 주옥 이렇게 같죠? 만든 거야?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2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전화 진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책자로 나눠진 것은 2판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1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한 장 한 장 만들면서 매일매일 진료진에게 공급됐어요. 지금 이 구성 내용들이 한 장씩 모여져서 이만큼 책이 된 것이고 나중에 더 추가할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본화된 것이 2판입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에게 전화진료를 많이 알리게 되는 보수교육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책자의 형태로 했지만 매일매일 3월 9일부터 대구진료소가 오픈이 되고 우리 오늘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그날 밤새워서 만들어서 한 장을 만들어주고 다음날 우리 이게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밤새워서 또 한 장을 만들어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만들어진 책을 가지고 적용을 한 것이 아니고
짧은 권고안으로 진료를 해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매일 밤을 새가면서 만들어서 채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3월 달 한 달이 전부 다 이걸 만드는 데 썼다고 하면 돼요. 그렇죠. 10명의 자문단이 밤새도록 했어요. 거의 저희가 한두 이제 시까지. 센터를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밤에 진료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 가이드를 한 장이 만드는 나와서, 것은 네. 주말 포함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기 뭐 우리 어릴 때 처음 그 컴퓨터 같은 거 배울 때 쓰던 그렇죠. 순서도 같은 거 순서도. 있어요. 순서 같은 것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한약을 무료로 이렇게 진단해서 준다고 하니까 이 중국에서 유명한 청패배독탕을 막 만들어가지고 코로나 걸린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막 나눠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금 여기 써있는 처방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요런 거 내용을 좀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말이 좀 이상한가요? 네. 네, 그거 좀 설명을 좀 싸고 해주면 좋은 것 좋겠습니다. 같은 그런 거죠. 지금 한의 전화진료 가이드 제 2판을 좀 보려면 여기 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까 뭐 순서도 얘기하셨지만 요 다이아몬드 모양은 yes or no예요. 선택이 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이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환자가 전화를 해요. 1668에 1075로 전화가 옵니다. 그분들은 이미 확진자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진료를 검사를 해놓고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전화가 오면 당신 확진되었습니까? 하고 묻죠. 그렇게 했을 때 아니요, 나 아직 그 기다리는 중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가 밀접 접촉자인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하면 이제 이쪽에 그러면 상담을 하고 지금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하면서 초기 증상이거나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약을 줍니다. 그게 이제 그 투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양성이 되면 감염자니까 확진자로 가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음성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안심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분들에 대한 투약도 이루어집니다. 음성이지만 의심 증상이 있었던 거니까 그렇죠. 좀 감기 다른 형태의 감기도 볼수 있는 거죠. 감기이거나 증상이 뭔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유형을 좀 다 물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처방을 줬었어요. 물론 이런 단계에서 청패배독을 막 주거나 하지는 않죠.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확진이 됐어요. 나는 확진자예요라고 되면 대부분은 증상이 심하면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폐렴의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호흡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면 엑스레이나 뭐 CT까지 찍고 그리고 입원을 하고 입원한 상태에서는 사실 한약 투여가 쉽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렇죠. 이제 병원에서 이제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병원이 아닌 약간 좀 경미한 증상들의 사람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죠. 생활치료센터의 진료가 사실은 그냥 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2번 뭐 체온을 재고 좀 어떠냐 뭐 이런 정도이고 대증 치료를 합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런 환자가 주 대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있죠.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는 아까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시점이든 아니면 한약 투약이 가능한 시점에 봐서 저희가 다시 전화 진료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약을 투약을 했어요.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이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격리를 한 상태이지만 의료의 그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증상을 계속 모니터해서 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거는 말로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 환자가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비율로 쳤을 때. 요새 나오는 발표로도 보면 그 병원에 입원해야 될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폐렴으로 가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특히나 한국은 상태가 심각하지 않지만은 나는 지금 열이 나요. 나는 지금 뭐 몸이 쑤시고 아파요. 나는 뭐 갑자기 설사를 해요. 아니면 기침을 하는데 가슴이 좀 답답해요. 가래가 나와요.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진료를 할 때에는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적응증에 맞는 처방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청패배독탕이라는 약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처방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신환 숫자가 지금 1,400
몇십이죠. 네네. 그러니까 15%. 예, 네. 15% 정도 되고 그 정도의 것을 지금 10명이 계속 나눠서 봤으니까 한 명당 150명 정도의 그 케이스가 쌓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못 볼 것들 같은 그 병을 이제는 자료로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투약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처음에는 이 회복기를 투약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전 단계 건지만 생각을 한 게 사실은 그 진료 권고안에서 그렇죠. 나타났던 거고. 권고안에는 뭐 회복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없어요. 병증에 네. 대한 처방들만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심각한 경우에 그 해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을 정해준 게 권고안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는 맞닥뜨려서 이 환자를 뭐부터 줘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됐는데 현재 지금 보면 회복기 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네. 병기도 많이 지났고 우리가 그 한국에 병이 들어와서 지금 막 한번 붐을 일으키고 없어지는 중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회복기 환자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기도 사실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기간이에요. 한 2주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그러고 나서도 다시 발증한다라는 것도 있으니까. 대구 쪽에 지금 통계가 6.8%인가? 6점 몇 %인가?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6%가 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대구에서. 그게 대해서는 지금 뭐 검사에 뭐 미진함이 있지만 위음성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습니다만은 그게 그래도 이제 그 회복기라고 하는 기간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증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환자를 보다 보니 나는 아직도 불편해요. 음성이지만은 아직 그 증상이 남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무증상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한약의 전체 표를 보시면 그런 기수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주를 지나고 나면 당신 어디 안 좋아도 일단은 바깥에 나갈 수 있고 외래 진료가 가능하니 그러면은 가세요 하고 이제 종결 권고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진료단이 얘기를 하다가 증상이 많이 줄고 약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그러면은 이제 됐습니다 하고 종결을 하죠. 지금 현재 종결 환자가 많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 안에서도 종결된 환자들은 또 불편하면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이제 병원에서의 그 종결 기준은 이제 코로나의 음성 진단이 연속으로 나왔을 때 이제 종결의 개념이지만 퇴원 이후 2주간 격리. 그러고 나서 2주간 또 격리지만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의 종결 개념은 이제 증상 자체의 소실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의사가 더 이상 관리를 하는 게 전화 진료로 비대면 할 필요 없이 이제는 대면 진료를 가시라고 하는 그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화 진료소니까. 네. 아까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처방들의 각 스테이지별을 그 처방들을 언급한 게 아마 4페이지 말씀인 4페이지에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4페이지 또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 증상이 처음에 중국에서부터 알려지기를 이 사람들이 소화기 계통 증상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게 처음에 알려졌었어요. 그러면 소화기 계통 증상으로 주로 설사, 그 장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거와 동시에 호흡기 계통 증상으로 그 폐렴인데 간질성 폐렴이라고 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 간질성 폐렴은 가래가 없어요. 그리고 증상이 뭔지 모르겠는데 열나다가 갑자기 마른 기침하고 사진 찍어봤더니 그 뿌옇게 보여지는 운영이 간유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 동시에 갑자기 나빠져서 우리나라도 지금 4일 만에 그때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 일종의 증상군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났었는데 우리는 이 상태를 어떤 사람들을 볼 것이냐는 부분들이 처음에 생각한 거와 지금 보다 보니 더 세분화가 된 거예요. 진료를 하다 보니까 여기 흐름도별 한약 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미확진 의심 환자, 아까 맨 처음에 검사를 기다리는데 근데 나 어떻게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증상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당신 평상시에 어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병태가 어떻게 갈 건지 알죠. 열로 나는 호흡기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소화기 계통으로 갈 것이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부터 허약한 사람이냐 아니면 늘 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냐. 그런데 지금 증상이 뭘로 나타나고 있냐. 뭐 목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설사요, 뭐 이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연교폐덕산과 불안금전기산을 합한 것, 보중익기탄과 연교폐덕산을 합한 것,
것,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가 허약한 사람이라고 해서는 이제 오병분산 같은 거를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은교산이 분명히 지금 그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상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계내과에서 권고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제까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었던 약들을 다 이제 총괄해서, 그 다음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약들로 그게 구성되어 이제 있는 오른쪽에 게 한약 제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약이 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제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당장 탕약을 다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 환자가 쏟아져 나왔을 때 나 변증해서 약을 정말 뭐 정성스럽게 처방해서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죠. 그것도 있지만 제재라는 거는 또 어떤 그 정해진 어떤 실험적인 결과 많이 어느 안전성이 정도, 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장점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게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각자 알아서 처방을 하세요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장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게 진료하는 것이 네, 물론 그렇죠. 네. 커스터마이즈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런 경우는 아니더라라는 거죠. 대규모의 어떤 환자군을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렇죠. 상황에서는 제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이 무증상기 감염하고 그 간질성 폐렴 두 가지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설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증상은 그 두 가지인데 음성 확진 후 재발? 갑자기 나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증상이 없다가.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확진 무증상자에 대한 처치나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요 굉장히 그 네. 중요한 특징이 바로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이 공고안을 처음 만드실 때도 그 부분이 가장 그 어려움이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거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진짜 이것조차도 지금 자문단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약을 뭘 줘요? 청표배독탕밖에는 사실 지금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그 구성 성분에 관련된 구성의 그 뭐라 그럴까 처방의 정신으로 활용한다면 은도산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이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미확진서부터 확진 증상 무증상을 다 총괄해서 다 나오는 게 전 스펙트럼에 다 걸친 게 은교산이에요. 여기 쭉 다 있죠. 그렇죠. 빠진 데가 없죠. 은교사는 그러니까 일단은 감염을 전제에 두고는 다 쓸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반응이 좋았고. 네. 사실상 요 은교산이라는 처방이 중국에서 코로나19 한창 초기에 유행했을 때 그 쌍황년이라는 제재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고 포지션이. 그리고 이제 은교사는 임상 한의사들이 많이 써본 약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모노필티스 쓰잖아요. 그렇죠. 보험약인가요? 이번에도 보험약이죠. 보험약은 아니에요. 제재로 보험약은 아니죠. 나왔어요. 제재구나 그냥. 네. 근데 은교산이 캡슐로도 나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제재로 이번에는 여기는 제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약들이 보험이 되는 약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 보험약을 네. 1차로는 선택을 해놓기는 네네. 했어요. 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도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쓰자라는 생각이었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마침 이 약들은 그냥 준 게 아니고 항바이러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그 인플루엔자나 각종 바이러스, 호흡기에 들어오는 바이러스 질환에 유효하다는 거가 다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것들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이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어느 날 밤에 우리가 10명이 뚝딱뚝딱 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의 처방을 골라낼 때는 중국은 어떻게 해? 한국은 어떻게 해? 이제까지 연구는 뭐가 나왔어? 이거 준다고 했을 때 도대체 며칠을 주면 의미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냥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료 프로토콜도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 어떤 한약 치료들을 기본적으로 좀 근거 삼아서 좀 만든 게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근거 내용에 보면 다 그 중국에서는 임상에서 했던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그 유행병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참고를 한다면 네. 근거가 그렇죠. 이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그렇죠. 근거를 베이스로 또 시작을 하겠죠. 또 변형이 되겠지, 그죠? 그렇죠. 또 우리 한의학 진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 회복기. 그렇지, 회복기. 또 소위 뭐 한약하면 왜 보약이라고 알겠어요? 그 일반인들이 보약으로 치료도 잘 돼.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격리 해제, 회복기 환자나 동반 증상 이런 경우에도 쓰고 있는 처방인데 이것도 조금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그 호흡기 계통 질환은 다 열이 나고 염증성 증상으로 대부분 그 열감을 동반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의에서는 다 익숙하죠. 진액을 손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복기에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목이 말라요, 몸이 건조해져요 하는 음허 증상이 생겨요. 코도 마르고. 밤에 생기고 가래도 찐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증상이 가요. 거기에 해당하는 약이 이제 기음 양어에 해당하는 자음보패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처방명은 따로 있어요. 이건 이제 한의사들과의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환자한테도 당신 회복기 처방으로 자음보패탕을 썼습니다 하고 퇴원하면 가서,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가서 그 얘기를 하세요라고 지금 그 멘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무슨 약을 먹는지 알아야 나는 열이 많아서 몸에 진액이 손상된 사람이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장 증상이 처방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환자들은 보니까. 네, 우리는 알겠고 이제 내용은 우리한테는 공개가 돼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아까 소화기 계통 증상처럼 습증이 된 사람들은 비교적 열이 없고 원래부터 설사를 잘하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회복기에 쓸 때도 좀 더 보기하는 약을 써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비위를 그래서 쪼개줬군요. 그래서 익기보패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환기가 위주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이거 말고도 한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한약을 먹는다고 하면 보약이 굉장히 먹고 싶죠. 근데 다 나은 것 같아. 증상도 거의 줄었어. 근데 뭔가가 기운이 없고 이제 그리고 또 격리를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기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보약을 원했어요. 마침 네. 대구에서 그 각종 약물을 우리가 기부받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네. 원예탕 전실에서 다들 이렇게 기부한 것 중에 공진단이 있었고 경옥고가 있었어요. 이런 거 여기 네. 지금 후각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후유증에. 후각과 미각 손상이 네. 꽤 많다. 네. 이번에 저 한의사 선생님 한 분 왔는데 그쵸. 예. 확진자 왔는데 냄새 못 맡는다고 그쵸. 하니까. 네. 후각상실로 감별해가지고 그 한의원이 밀접 접촉자가 한 명도 없이 끝났어요. 아, 진료가. 그렇죠. 예. 그건 고급 증상이죠. 그래서 지금 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권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할 때는 사실은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는 거의 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후신경이 손상이 되는 건데 그 후각신경은 사실은 비염을 세게 앓거나 감기를 되게 많이 앓아도 그래도 한 30%의 환자한테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아지느냐? 이유가 확실치 않고 신경이 완전히 소실된 게 아니라면 점막의 변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도 일종의 염증 상태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염에 많이 쓰는 염증열에 해당하는 걸 쓰는 게 현계연구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계연구탕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 공유하고서 자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그렇죠.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었고 지금도 그게 진행 중이에요. 22페이지를 보면 처방 내역하고 이게 좀 쭉 공개가 돼 있는데 청패배독탕 특징적으로 1, 2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게 원래 중국에서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요거 보면은 용량 여기 약재와 용량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처방에서는 관동화라는 약재를 간 손상의 우려 때문에 또 뺐습니다. 그 처방이 지금 중국 걸 그대로 쓴 건 아니거든요. 네. 요게 왜 원투로 됐고 그렇게 좀 변형됐는지 전 요게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청패배독탕이 이런 그 호흡기 질환으로 증상으로 점점 심해지는 단계에 쓰는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동화는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확실한 간 손상을 일으키는 약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사실 그게 허가되지 못하는 수준. 그 약은 돌아다녀요. 하지만 한의사가 우리가 이거를 가이드를 내면서 위험한 약을 쓰라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는 그 약을 뺐습니다. 물론 뭐 그 진에 거담하는 효과가 좀 덜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걸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뺐죠. 그다음에 가이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따로 별지가 지금 진료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한약과 양약 병용 투여하지 못하는 것들을 따로 표시를 해서 특히 청패배독탕의 구성 약물들이 어떤 간섭을 일으킨다고 하는 거를 표로 지금 드렸어요. 네. 물론 그것도 뭐 급히 막 조사하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세미나를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끝냈죠. 그래서 그거 하고
마왕이 지금 굉장히 먹었을 때에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물론 마행감석탕이라고 하는 좋은 처방이지만 마왕을 줄여서 빼서 네. 2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연조엑스로 만든 상태로 하루에 먹는 양을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왕의 총량을 9g을 쓸 것이냐, 뭐 4g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은 진료가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수준이다. 마왕을 몇 g까지는 감내하겠다라는 평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두 개를 믹스해서 쓸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게 청패배부탁 1, 2입니다. 그렇죠. 두 개를 믹스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왕량을 조절할 수 조절하는 거예요. 있도록. 그 앞에 그 증상 이외에도 뭐 탈수, 수분 섭취, 그러니까 환자상 관리상 주의사항이라든지 네. 소아 청소년의 환자의 진단의 내용이 좀 따로 좀 들어 있고 굉장히 좀 디테일한.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탈수가 몰랐죠. 주 증상이라는 것도 없었고 네, 전혀. 소아 청소년이 따로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사실은 권고안 같은 데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권고안은 아까 얘기했지만 큰 원칙적인 부분이었고 저희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왜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린애들은 안 걸린다고 처음에 우리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애에 대한 그런 가이드가 없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도 걸리고 그다음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안 좋은 경우도 예, 있었어요. 나왔었잖아요. 예, 뭐 영화도 최근에 있었고 최근에 영화 사망자도 있었죠.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직접 딱 대면해서 진료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이제 탈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한 1주 정도 했을 때일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전체적으로 자문단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들 갈증을 많이 느낀다. 수분이 부족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럴까 했어요.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까 그 호흡기 계통 질환이었을 때 습입 진액이 부족해지는 현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증상들을 사람들이 갈증, 소변이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전화 진료하면서 당신 지금 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자가 진료하라. 이렇게 손을 눌러서 빨간색이 돌아오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말초 혈류량이 충분한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탈수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림이 나와 사람한테 있어요. 여기 30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모든 옆에 뜨고 있을 겁니다. 네. 모든 환자들한테 습증이라 하더라도 설사를 하면은 또 저기 뭐 수분을 손실되니까 그래서 다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하라, 물 많이 먹으라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거 하고 이제 소화가 이제 발증한 사람이 있었을 때 이게 가족이 같이 있고 하면 다 옮아요. 격리하고도 집에 있으면 다 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우리 애가 같이 그래요 하고 해서 다시 등록을 해서 문진을 하다 보면 얘네들은 체중 대비의 약의 그 용량도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몇 가지 약들은 쓸 때 어린애들이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이드도 같이 넣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3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밤에 그래서 만들고 소아과에 그 컨펌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대한민국 한의사들이 새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의의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각 처방들마다 필요한 그 복용 가이드들도 다 따로 있고요. 그렇죠. 이거 한 장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 밤을 샌 적도 있어요. 네. 양약골 먹고 그렇죠. 몇 시에 먹어야 되느냐가 그 안에서도 감도늘박이 있어서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청패 톡당 요 오타 이 밤을 새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쓰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좀 보면은 썼네. 특징적으로 이거 먹고 나서 미음 종이컵 한 컵 정도 드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집하고도 연결할까 그렇게도 했어요. 그렇죠. 얘기가 있었어요. 네, 죽집에서 햇반을 좀 같이 보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만들 때까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나서는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전화 비대면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 없이 그래도 순조롭게 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렇죠. 이득인 제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죠? 네. 42페이지를 보면은 수고해 주신 분들. 수고해 주신 분들 쭉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환자분들한테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처방을 뿌리는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진료를 하고 프로세스대로 진료를 하고 결과를 내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죽을 뻔했어요. 이거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뒤끝에 개운하지 않는 맛이 남아요. 뭐 때문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스템상에서 양의계와 한의계가 약간 뭐 거의 뭐 분리되다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듯이 있다 보니까
배타적이죠. 실제로 면허도 배타적이고. 참 중국에서 처음 이런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씁쓸함이 끝에 조금 남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그 좀 융합된 결과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되네요. 그 증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환자가 처한 환경들은 다 다른 스테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에 저 환자만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도 물론 그걸 하면 좋죠. 뭐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한테 벤틸레이터 빨리 만들라고 그거 만들어서 어떻게 쓰고 난 다음에는 어떡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환자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격리에 대해서 증상이 있지만 약도 제대로 못 쓰고 언제라도 병원에 갔다 와야 되는데 내가 언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상황들이 더 많고 그 환자들이 집에 있으면서 가족을 다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 의료 재난이에요. 의료 그렇죠. 재난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일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통계랑 그 우리가 어떤 증상을 관리했고 어떤 경과를 보였다고 하는 게 이제 논문으로도 만들어지고 자료는 지금 취합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자 차트를 만드는 과정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더 좋은 결과들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한의 전화진료소 네.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는 날까지 계속할 그렇죠. 예정입니다. 네. 1668-1075. 또 진료소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진료도 하고 계세요. 바쁘신 와중에 오늘 또 저녁에 시간 내셔가지고 설명 국민들 위해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조금만 더 좀 논문 나올 때까지도 좀 고생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까지 가야죠.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했는지 알리고 또 한의사가 왜 존재하는지 또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협회가 이런 재난 상황에 정말 순발력 있게 대응했다고 한 점들을 좀 더 알려주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든 이게 좋은 그 반향을 일으켜서 그 의료계에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감염병에 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나오면은 이제 항상 촌스럽지만도 마무리가 있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한 방에 산다!